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천에서 온 새내기 부부를 모시고 녹음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각자 한번 인사를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의 새댁 승우 엄마입니다. 승우 엄마. 네. 예, 박수. 안녕하세요. 저는 승우 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박수. 그 승우 엄마가 교생이시죠?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남편분까지 출연을 시키는 겁니까? 사실 남편이 출연하게 된 계기는 맨 처음에 남편이 저한테 이현태 선생님 수업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작년 한 4월, 5월 정도에 네, 이현태 선생님 강의를 들었는데 괜찮은 것 같다. 그러면서 한번 수업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었어요. 먼저 알았는 거는 승우 아버지가 먼저 알으셨네? 그렇죠. 선생님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제가 먼저 알게 됐고, 이것저것 부동산 관련된 동영상이라든지 강의를 막 보다가 우연히 이렇게 딱 떠서 들어봤는데 되게 괜찮았거든요, 그때. 제 없는 걸 지어내려고 힘들어하시는 거 아니죠? 진짜예요. 진짜 괜찮아서. 사실 경매 강의들이 되게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래도 이게 제일 저는 뭐라고 하지? 내 마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한번 가서 들어보는 게 어떨까? 그래요? 네. 이제 특히 이제 와닿았던 부분이 이제 대표님께서 원래 직장을 공기업에서 직장을 오랫동안 다니시다가 지금 이 사업을 좀 어떻게 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아버지도 사실은 같은 회사 다니셨었거든요. 그럼 대선배님이네. 작년에 이제 퇴직을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지는. 제가 다니진 않았지만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느끼잖아요. 되게 괜찮은 직장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되게 강해요. 그 좋은 직장을 어떻게 그만두게 되었을까? 뭔가 있다.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괜찮을 거다. 딱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근데 뭐 경매나 부동산을 승우 어머니는 좀 알고 시작을 했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잘은 몰랐지만 예. 경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적은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임신을 했을 때 그때는 뭔가 제가 돈을 벌다가 안 벌잖아요. 뭔가 재테크를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책을 이렇게 보다가 경매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책을 읽고 그 다음에 뭐 동네에서 잠깐 이게 아줌마들끼리 모여서 뭐 강의하는 게 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한 번 딱 듣고 그냥 대충 흐름은 이렇구나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뭐 그때는 저도 임신 중이었고 남편도 이제 약간 시큰둥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흘러갔어요. 그러다가 작년에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매를 하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그래서 저의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둘 다 경매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네. 사실은 처음에 와이프가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가지고 동네에 아시는 분들하고 얘기해가지고 경매에 대해서 이제 저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저도 사실은 시큰둥했거든요. 무슨 경매냐고. 우연히 이제 막 부동산 강의 듣다가 경매에 대해서 이제 접하고 이제 또 책도 좀 읽어보고 하니까는 좋은 점이 안 좋은 점보다 많다는 생각이 딱 들었거든요. 그래요?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매력이죠. 네, 그건 재테크에 있어서 엄청나게 큰 장점이고 또 대부분 우리가 하는 재테크들, 그러니까 개인이 할 수 있는 재테크들 생각해보면 그냥 일반 부동산 가서 물건 산다든지 아니면 주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파는 사람이 정해준 가격을 그냥 사는 거라서 싸게 사기가 되게 어려운데 확실히 싸게 살 수 있다는 매력이 있다는 걸 그때 알고 이제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렇죠. 이게 재테크 수단으로는 부동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주식도 있고 금테크라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게 부동산도 일반 금매 물건을 사든지 그래서 이제 갭 투자를 하든지 분양권을 사서 이거 피를 좀 맛을 보든지 땅을 사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좀 차익을 이렇게 보든지 경매라는 거는 그런 부동산 중에 일부분에 이게 들어가는 건데 어떤 재테크를 들어가더라도 내 원금에 대한 리스크는 항상 있는데 일단 원금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했는 게 이게 경매였거든요. 저도 주식을 한번 해봤는데 원금에 대한 불안감 그게 너무 크더라고. 사놓으면은 있고 나중에 얼만큼 올랐을 때 마음 편하게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주식은 매일매일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시기에 부동산 정책이나 흐름에 따라서 내가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매라는 거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사는 이런 것들이 좀 크기 때문에 여차하면 단기로 팔아도 돼. 아니면은 계약 기간을 한 바퀴를 한번 굴려보고 팔아도 차익을 남길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녹음을 하는데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네. 있어 잠깐하고.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승우를 지금 봐주고 있는데 네. 저렇게 애를 잘 볼 줄은 몰랐거든. 엄청 승우하고 잘 노네. 그죠?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저는 사실 여기 올 줄 알았어요. 와서 문 두드릴 줄 알았는데 되게 잘 보네요. 이 상태면은 내일까지 녹음해도 되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하고 이렇게 만나고 인사하고 수업 들어갔는데 수업 어머니가 조용히 저 물건 하나 받았는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 어디 물건 받았는데요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라도 광주에 있는 물건을 받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본인들이 지금 거주하는 데는 인천이었잖아요. 네. 이 전라도면은 거리가 짧은 거리가 아니고 긴 거리인데. 저희는 사실 고향이 광주예요. 네, 두 분 다? 네, 네. 두 분. 알고 있는데 그냥 모르지 않아요. 어색하네. 두 분 다 전라도 광주예요? 네, 네, 광주예요. 그 광주 쪽에 물건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관심 가지면서 이게 보게 됐구나. 네, 네. 맞아요. 네. 사실 이 물건을 처음 봤을 때 음. 이곳을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아 그래요? 근데 되게 살기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때마침 그 주변에 광주형 일자리를 발표를 했었어요. 정부에서. 아 그래요? 네, 제가 신문에서 봤었거든요. 아, 그래서 여기에 꼭 집을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네, 그래서 이 집이 나왔는데 일단은 인천에서 광주를 가기엔 멀잖아요. 이게 언제 낙찰을 받는 거죠? 작년 6월 6월이면은 수업 들어오기 바로 전주에. 전주에 이제 받았는 거네.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좀 감사했는 게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이 물건을 저한테 얘기했으면은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바로 명도 들어가면 되겠더라고. 수업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바로 명도 시켰죠. 네, 맞아요. 내하고 연습하고 또 승우 아버지하고 연습도 시키고 막 이렇게 계속 시켰잖아요. 네, 원래 수업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건 검색 훈련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명도 훈련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받았는 게 얼마에 받았죠? 2억 5,200에 2억 5,200. 네. 그 당시에 시세는 2억 7천이었어요. 네. 엄청 많이 혼났어요. 차익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차익으로면 뭐 왔다 갔다 경비 쓰고 명도비 주고 만약에 또 수리한다 그러면 수리비 들어가고 관리비 실질적으로 뚜껑 열어보면은 남는 게 별로 없거든요. 멀리까지 갔는데 이렇게 받아왔다고 내가 좀 혼사리를 주긴 줬지. 네, 맞아요. 예. 그 지금은 시세가 어떻게 돼요? 3억 1천 3억 천. 네. 그러면 거진 한 6천 정도는 이제 차익을 보는 거네. 네, 차익으로. 하늘이 도와주셨구나. 네. 진짜 어떻게 보면 그 승우 어머니가 그 발표한 얘기가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 가격이 올라갔네. 어떻게 보면 그 광주형 일자리 아마 거기서 차로 한 10분 정도 가면은 빅그린 산단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공장을 세우기로 이제 협약식을 이제 하반기에 맺으면서 거기가 그리고 이제 근교에 그런 그 신도시 같은 그 아파트 단지가 또 없고 거기가 제일 가깝거든요. 그 산업단지하고. 승우 목소리가 또 들려오네. 되게 즐거운갑다. 아니 어떻게 승우 엄마 아빠 있을 때보다 더 애가 즐거워하는 것 같아. 또 이게 사업자 하나 내야겠네. 우리 교생들 애들 많거든. 그러니까 일자리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만큼 이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거고 그만큼 수요자가 몰리면은 가격대가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벌써 이게 3억 1천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그 심리가 많이 방영이 됐네. 네. 안 그래 오늘 그 방송한다고 승우 어머니 받았는 걸 그때 내가 뭐라 했는 기억이 나는데 3억 1천까지 올랐다 그러는 거라 이게 되게 갑자기 민망해지더라고. 잘 구입했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원래 보통 아파트에 세대주는 한 사람 있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세대주가 3명 있더라고.
다 또 임대차 계약을 했어. 2명은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명은 소유자가 이렇게 살고 있었고 네. 보증금은 소유 임차인으로 다 받아가 또. 그래서 이거 명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엄청 어려웠어요. 엄청 어렵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았어요. 이게 승우 엄마가 잘 웃는 상인데 일주일에 지금 한두 번씩 이렇게 통화하면은 흥분해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하면은 갈기갈기 다 끊어버리지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한테 계속 토로를 하더라고. 승우 아빠도 옆에서 많이 들었죠. 네. 처음에 약간 좀 이상하긴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 법원에 가서 차별남 신청에 그 세입자 중에 한 명이 어쩌면은 진짜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었어요. 그 근처에 대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렇게 산업단지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소유주가 뭐 쉐어하우스 개념으로 방 하나씩 이렇게 내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 나중에 낙찰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는 근데 쉐어하우스로 이렇게 세를 내주는데 내가 집주인이라면은 전세로 세를 안 내주고 월세로 세를 내줄 텐데 왜 전세로 세를 내줬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료 열람을 했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하니까는 진짜 임차인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최우선 변제금을 노리고 임차인을 들였을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을 좀 하긴 했었죠. 거기는 사실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70대 할아버지랑 그 다음에 세입자 2분 있는데 남자 1분, 여자 1분 이렇게 이제 사는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궁합이 좀 안 맞아. 그 유아랑 강사님도 밭 하나 이렇게 받아가지고 쉐어하우스로 돌리고 있거든요. 한 방은 자기가 거주하고 방마다 세를 놨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는 안 받아. 남자만 이렇게 받아서 그 돌리거든요. 네.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 뭐 남자 2명, 여자 2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화장실은 2개니까 뭐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게 어색하거든. 일단 그쪽하고 연락은 됐죠. 네, 결국에는 되긴 됐는데 처음에 저희가 낙찰을 받은 날 이제 바로 갔거든요. 저희는 이제 거리가 아무래도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배를 눌렀는데 이제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전화번호만 포스트잇으로 붙여서 남기고 저는 이제 내려왔거든요. 한 며칠 정도 있다가 이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실제 소유주한테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그 소유주의 처남이라고 하시는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럼 거기에서는 뭐 요구하는 게 있었겠네. 그때 이제 이사비 500만 원을 요구를 했었고요. 여기는 이사비 500만 원까지 그렇게 줄 평수가 아닌데 네, 맞아요. 그렇죠. 20평대니까 500만 원이면 그 2배 이상을 지금 부르는 거잖아요. 네, 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고성을 내면서 500만 원 아니면 전화하지 말아라! 약간 이런 식으로 항상 이야기를 했어요. 아 진짜? 네. 어... 그리고 할아버지한테도 전화를 하잖아요. 나는 다 처남한테 유입을 했으니 처남과 이야기하시오! 이러고 끊고 그리고 세입자, 남자 세입자랑 여자 세입자가 있잖아요. 그 두 분은 아예 연락이 잘 안 됐어요. 그것도 이상한 게 우리는 어차피 그 사람들이 가장이든 아니든 뭐 상관없으니까 네. 그 자기 보증금이 진짜라면 다 받는 거잖아요. 승호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명도 확인서하고 인감증명서를 받아가 배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들 입장에서는 저거들이 연락을 취해가지고 언제 줄 건지 뗐어야 되는 입장인데 연락을 안 받는 게 이상한데 그것도 이상한 먹구름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는 거네. 남자 세입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사비도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세입자는. 아니 지가 배당을 받는데도 이사비를 요구를 해요. 네. 상식적이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죠. 어차피 배당을 받아 나가시는데 저희가 이사비를 굳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로는 뭐 연락도 잘 안 되고 자기 일 바쁘다고 연락도 잘 안 되고 명도 확인서랑 인감증명서 그걸 먼저 주면은 자기는 이사 가겠다 뭐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더라고요. 배당 길 때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연락하지 마세요. 도대체 왜 연락을 합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연락이 왔었어요. 그리고 여자분은 처음에만 딱 연락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아예 뭐 전화도 안 받고 뭐 문자도 답장을 안 하고 되게 웃긴 게 배당 기일이 잡히고 그 배당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인하니까는 딱 그때 되니까 연락을 하더라고요 저희한테. 기분이 참 이상하다. 너희들은 진짜 임차인으로 보고 배당을 주겠다라고 확정을 이제 내려주니까 그 명도 확인서 받으려고 그렇게 연락을 그렇게 온 거네요. 네. 소유자분하고 이제 이사비가 이제 합의가 돼서 이제 내려가서 이제 결국에는 소유주분 만났거든요. 세입자가 먼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보니까는 세입자들이 점유하고 있던 방들은 다 치워져 있더라고요. 그때 가서 명도 확인서 줬죠. 그때 가서 명도 확인서 이제 줬어요. 나를 만나서 이사한 것까지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절대 나는 못 준다고 그냥 딱 그렇게 선을 그었거든요. 내가 그거 명탕에서 함부로 주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네. 네, 소유주도 이사를 가셨잖아요. 네, 소유주도 그날 했는 거예요? 태풍이 많이 불어서 이사를 아. 못했어요 그날. 그래서 그 다음날 어쩔 수 없이 이사를 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사비를 이제 합의를 해서 주고 그분하고 만나서 한 이야기 있었잖아요. 그 원래 세입자분들 자기 아시는 분들의 자제분들이라고 원래 하시더라고요. 원래 좀 아는 사이다 뭐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그 하더라고요. 말은 좀 진실이 느껴지네. 네. 씁쓸하네. 그래서 이제 소유자한테는 이사비를 줬는 거예요? 네, 소유주한테는 이사를 얼마에 합의했어요? 250만 원에 합의를 많이 줬네. 네, 많이 많이 줬죠. 줬어요. 만약에 집행한다 그러면은 그 소유자의 집만 본다 그러면 그거는 200만 원 안 넘을 것 같은데. 근데 짐이 정말 많았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그래요? 네, 지금 네.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자, 그러면은 250만 원 정도는 줄만 하네. 네. 어땠어요? 첫 물건이었잖아 그게. 받을 때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받고 나서 보니까 명도는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 진짜 명도가 정말 힘들구나. 사람 진짜 피 말리게 한다. 승우 엄마가 진짜. 그때 수업 들어왔을 때 네. 되게 들뜬 마음으로 왔어요. 그 다음 주 되니까 얼굴에 색이 확 바뀌더라고. 맞아요. 8월, 9월 뭐 이때 이제 다 나갔지. 8월 말에 나갔지. 그때가 돼서야 조금 살 것 같더라고요. 음. 그때까지는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게 또 첫 물건이잖아요. 첫 물건이고 처음 명도하는 건데 명도 대상이 어떻게 보면 4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하고 나서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거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과연 또 해야 되나? 아 진짜 이런 거 스트레스 너무 받기 싫은데 과연 경매를 또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잠깐 쉬다가 또 열심히 선생님과 함께 또 열심히 했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했거든요. 그 낙찰을 받고 그다음에 명도하는 과정이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받지만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긴 되는구나 이건 그런 생각을 또 하긴 했거든요. 우리 교육생들이 공매도 되게 많이 받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경매도 많이 받거든. 이 책상에 보면은 다 이거 지금 명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거든. 지금 4월달만 해도 지금 22명이야. 우리 교육생들이 의외로 낙찰을 많이 받아.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거짓말 안 보태고 똑같은 명도가 없다? 다 틀리지. 근데 결과는 똑같아. 결과는 3개월 안에는 나갈 수밖에 네. 없어요. 이게 뒤에 법이 진행을 해주기 때문에 결과는 똑같아. 근데 이게 좀 더 빨리 나가느냐 좀 더 늦게 나가느냐 그 차이뿐이지. 저번 달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항상 결과는 3개월 안에는 정리가 되는 게 맞는데 그걸 좀 더 일찍 정리를 하냐 안 하냐는 우리가 이제 발생하는 이자가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일반 월급쟁이의 3분의 1 정도 돈이 되는 거니까 좀 더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명도 끝나고 세를 마쳤어요? 네, 네, 마쳤어요. 저희가 2주 어, 만에 세 빨리 됐네. 네. 전세로 2억 2,300에 그때 마쳤다 그랬죠. 네. 내놓기는 2억 2,500에 내놓고 네. 200만 원 정도 그냥 깎아주는 거예요. 네, 내고를 해주고 200만 원 정도. 이게 2억 5,200에 구입을 해가지고 전세로 2억 2,300에 맞췄는 거네. 네. 네. 뭐 괜찮네요. 세 맞출 때는 기분이 어땠는데? 드디어 끝났다. 맞다 그래. 물론 이제 팔아야지 끝나는 건 맞지만 그래도 이 세를 맞추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내려놓을 수가 있거든. 네, 맞아요. 기다리면 이제 되는 거니까. 지금은 또 시세도 조금 더 올라갔고 네, 좀 흐뭇하겠네요. 못하죠. 작년에는 너무 울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면 이제 웃고 있죠. 하하하. 이 물건은 그래요. 인천 근방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많이 이제 했죠. 그때부터는. 네. 그때부터 이제 내 말을 잘 듣더라고. 네. 폐찰도 많이 했어요. 폐찰 많이 했죠. 그게 이제 뭐 몇 번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한 번 가면은 보통 한 2개에서 3개 정도. 그렇지. 우리는 한 물건만 들어가지 마라 그러잖아. 괜찮은 입지는 힘을 조금 주고 아닌 곳은 힘을 좀 빼고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하는 차익은 보고 입찰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때 굉장히 많이 썼어요. 많이 떨어졌을 거야. 네, 폐찰 엄청 많이 했죠. 네. 당시에. 하지만 이제 선생님의 말씀과
이런 걸 듣고 저희의 소신을 지켜 이 정도의 가격에 하면 안 된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나을 경우도 있거든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가 경매를 하는 목적을 알아야 되는데 경매를 하는 목적은 일단은 무조건 시세보다는 저렴하게 사야 돼.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것까지 산정을 안 하면 안 되거든. 이사비 줘야 되죠. 네. 미납 관리비가 있으면 미납 관리비도 줘야 되죠. 우리는 일반 물건처럼 집안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본다 그러면 보수적인 수리 비용도 산정을 하면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또 하나는 그때 그 당시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 제일 저렴한 금매 매물보다는 저렴하게 또 적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금매 물건을 사는 게 낫지. 그거는 안에도 볼 수도 있고 이사비 줄 필요도 없고 미납 관리비라는 것도 없지. 지가 관리비를 그 다음 달까지 썼던 거는 다 정산하고 나가니까. 네. 그때 당시에 나와 있는 매물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받아야 되는 게 우리의 원칙. 네. 우리는 경매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런 원칙을 적용 안 하고 입찰 들어간 사람들이 많거든요. 사실은 첫 물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원칙에서는 벗어난 물건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약간 운이 좀 좋았어요. 그냥 시세대로 사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놔두면 돈은 벌어, 부동산은. 네. 내가 내 돈 지켜본 결과.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받아야지. 우리 직원들 너무 잘 놀아준 거 아니야? 그러게요.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하려고 월급 준 거 아닌데. 두 번째 입찰 들어갈 때부터는 진짜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네. 네. 그때 한 몇 달 정도 계속 폐찰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선생님의 수업 내용 중에서 달력에다가 이렇게 착착착착 적어가지고 하잖아요. 진짜 달력에다가 다 적었어요. 깨알같이 막 네, 그때 적어가지고 입찰만 있으면 계속 입찰 들어가는 거야. 조사해가지고. 네, 그래서 조사하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다 폐찰이 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선생님을 만난 게 6월 달이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폐찰하다가 11월 달에 저희가 드디어 낙찰을 하나 받았어요. 실제로 입찰을 좀 많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는 저희가 그 명도가 좀 끝나고 명도가 좀 어느 정도 그치, 마무리되고 그치, 나서 그치. 진짜 그때 맨날 물건 검색하고 그다음에 맞다. 성우 엄마가 그랬다. 내보고 명도 끝나고 이제 새 붙었으니까 저 이제 본격적으로 할래요 라고 이렇게 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 분명히 1년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대로는 받아. 네. 예, 된다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계속 무한정을 못 찍어서 그런 거지. 맞아요. 네. 이게 그 인천에 있는 검단 히스텔 아파트네요. 네. 네. 15층 중에 13층이잖아. 네. 네, 맞습니다. 청수 좋아. 몇 평이에요? 좀 커요, 평수가. 43평? 43평. 43평? 네. 평수가 대형 평수네. 네. 네. 우리가 살기에 딱 좋네. 우리 애가 셋이잖아. 네. 이게 43평에서 우리는 50평 정도 살아야지. 방마다 이제 쓰는 거 하고 이게 딱 좋더라고. 이거는 좀 가족 수가 좀 있는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 집이네. 네, 맞아요. 이게 그 당시에 시세가 얼마였어요? 당시에는 3억 8,500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승우 씨 가족이 입찰 들어갔는 게 3억 3,600에서 들어갔네. 네, 3억 맞아요. 3,650만 원? 네.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갔는 거네요. 네, 네. 이거는 실제로 보고 어. 있습니다. 된다니까. 네, 계속 던지다 보면은 얻어 걸린다니까. 이게 왜 그러냐. 계속 받았다고 이거 또 받고 못 한다니까. 자기 소신껏만 계속 한다 그러면은 받게 된다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매가 아니더라도 어떤 재테크를 하더라도 그걸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는 동안 후회는 없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그 당시에 이제 차익으로 해가지고 4,5천 원 보고 들어갔으니까 경기가 좋든 안 좋든 내 원금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시세는 어떻게 돼요? 지금은 4억이요. 아, 그래도 조금 더 올라갔네. 조금 더 올라갔죠. 네. 네. 조금 더 차익을 더 보는 거네. 네. 그럼 지금은 6, 7천 원 차익을 보는 거네요. 네. 네. 여기는 묘가 있더라고. 사실 거기 처음에 입찰 들어갈 때는 그냥 산만 이렇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막상 가서 보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아 여기는 묘지부예요 이러면서 집 자체가 좀 어두울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묘지뷰라는 게 단어도 섬뜩하고 그치, 또 그치. 실질적으로 저는 그치. 본 적이 없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좀 섬뜩은 하죠. 가슴도 철렁 내려앉고 결론은 그분은 이제 저희 이제 월세로 다시 재계약해서 사시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아주 괜찮더라고요. 그분도 굉장히 이제 뭐 좋게 살고 계시고. 그래, 여기 보니까 이번 또 13년도에 들어왔네. 6년 지금 넘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우리 집만 묘지부 계세요. 그 아파트 자체가 다 묘지부지. 네. 근데 다 살잖아. 네. 저도 이제 몰랐는데 처음에 분양을 할 때 되게 비싸게 분양을 했더라고요. 거의 한 4억 6천? 7천? 막 거의 이 정도로 분양을 했더라고요. 분양하는 회사가 여기가 뭐 묘지가 보이는 것을 뭐 숨겼다가 나중에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딱 보니까 묘지가 보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게 막 기사도 막 나고 그랬더라고요. 분양 사기로 이제 이야기가 많았고 이제 그게 막 기사로 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뇌에 좀 박혀버린 것 같아요. 이 집이. 아, 이 집은 묘지부야.